보고도 믿지 못할 아동 학대 장면이 바로 내 아이에게 그것도 내 집안에서 저질러졌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아이돌봄 서비스 돌보미가 두 돌도 채 안 된 아이를 집안에서 학대한 영상이 지금 온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소개해준 돌보미가 아이를 학대하는 지경이 도대체 누구를 믿고 아이를 낳아 길러야 하나 이 근본적인 회의가 드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번 아이돌봄 서비스 아동학대 사건 이슈진단에서 자세히 분석하고 대책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신학대 보육학과 황옥경 교수, 법무법인 아리올의 백성문 변호사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아이가 있든 없든 네. 또 아이를 지금 기르든 기르지 않으시든 네. 사실 이번 학대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분노를 참을 수 네.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봤는데 네. 정말 심하더라고요. 그 영상을 먼저 한번. 네, 그럴까요? 영상 한번 보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보셨죠, 교수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 양육 돌보미로부터 발생을 네네. 한 거고요. 너무 안타깝고 끔찍해서 차마 저도 볼 수가 없네요. 네. 네. 일단 저 상황이 어디서 어떻게 이제 얼마 동안 일어난 상황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 금천구의 한 예. 맞벌이 부부입니다. 네네. 맞벌이 부부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부에서 지원한 아이돌봄 서비스에 요청을 했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이제 집에 왔는데 집에서 그간 굉장히 친절하고 아이를 굉장히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네. 근데 어떤 이유로 CCTV가 설치됐고 언제 설치됐는지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저 아이가 14개월 된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의사 표현 자체가 불가능한 아이죠. 네. 아이가 나 맞았어라고 얘기를 못할 나이입니다. 그렇죠. 근데 무언가 계속 이상했던 정황이 있었는지 CCTV를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대략 3개월 동안 조금 전에 본 영상처럼 그냥 아이 따귀를 때리고 그다음에 밥을 먹는데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밥을 억지로 밀어넣다가 재채기하면서 밥을 튀니까 또 때리고 또 잠을 자는데 잠을 잘 자지 않는다고 때리고 그 와중에 아이가 침대 난간을 나오다 이렇게 부딪히는데 그거 확인도 안 하고 다시 침대로 던지고 이런 장면들이 이제 전부 다 이 부모의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하게 된 거고요. 네. 그래서 경찰에 이 CCTV 영상을 가져가서 신고를 했고 그 영상을 이제 경찰서에서 분석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건 아동학대가 명백하다고 판단을 네. 해서 지금 저 아이돌봄이를 일단 지금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을 한 상태고 아직까지 피의자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네, 사실 이런 아이 영아 학대 문제가 잊을만 하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번 문제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학대를 저지른 장본인이 이 정부가 지원하는 아이 돌보미 서비스의 돌보미였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아이 돌봄 서비스가 어떤 건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사실상 정부가 맞벌이 가정의 양육 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방식의 양육 돌봄 지원을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부모들이 어린 영아 혹은 유아를 키우면서 개인적 요구가 좀 다르거든요. 네네. 근데 어떤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시설에 보내는 것보다는 누군가가 집으로 방문해서 아이의 심리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 개별적 서비스를 좀 지원해 주자.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그런 요구의 일환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기획을 했고 그것을 정책으로 만들어서 관련 저렇게 이제 도우미로 활동하시는 네. 분들도 교육하고 서비스를 제공해 왔는데요. 그러한 요구에 부응하면서 가장 저희가 이런 정책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처음 시행 도입 단계부터 우려가 됐던 것이 1대1의 양육을 하다 보니까 네. 혹시 안전의 위험이 생겼을 경우에 누가 이것을 발견하고 모니터링할 것인가에 대한 위험 요인이 우려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한 우려가 지금 현실로 좀 나타난 것입니다. 네. 이 돌봄이라는 거 자격 요건이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자격 요건이 어떻게 이렇게 아이를 학대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가 참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자격 요건 없습니다. 그냥 자격 없어요? 요건 없다고 보면 되고 신체 건강하고 본인이 지원을 하면 서류 면접을 거쳐서 이제 일단 아이돌봄 서비스에 이제 아이돌봄이가 되는데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나 정신질환 등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80시간의 양성 교육을 받고 아이와 관련된 자격증이나 경력 필요 없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2시간만 받으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분이 아이돌 서비스에 투입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예. 최근에 보면 3살 때 신청했는데 5살 때 오더라. 그 정도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하는 이 맞벌이 부부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정부에서? 숫자를 늘려야 되잖아요. 공급을 숫자를 해야죠. 늘려야 예. 되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점점 문턱이 낮아진다고 볼 수도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네. 근데 사실 이런 지금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 채용 단계가 굉장히 부실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문턱이 낮아서 채용 단계에서 이런 학대 가능성을 미리 발견한다거나 막는다는 것 자체가 좀 불가능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정부에서는 다각도의 자격 요건을 사실 고민을 했었죠. 네. 그래서 실제로 현재도 24개월 미만의 영아를 보육하는 보육돌봄의 경우는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상 취업의 재창출이라든가 네.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 서비스 자체가 질적으로 우수하다라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수요가 굉장히 많았던 것이 또 사실입니다. 비용 부담도 있기는 하지만 그 비용 부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일정 부분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부부들에 대해서는 네. 정부가 재정도 지원을 해줬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아이돌보미를 양육하는 양성 과정에 교육의 80시간 교육과 10시간의 이제 실습 교육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 과정을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들 필요가 있고요. 네. 더 중요한 건 현재 저들의 업무를 보게 되면 업무 일지를 쓰게 되는데 네. 이 업무 일지를 누가 어떻게 모니터하고 있는지 네. 어떤 과정에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한 상시 지원이나 상시 지원 서비스 같은 것은 아직 공백으로 좀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격을 주고 난 이후로 보수교육하는 체계가 1년에 1회 정도로 굉장히 제한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네. 그러한 보수 역량 부분, 역량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좀 궁금한 게 해외도 네. 이런 돌봄 서비스가 있을 있죠. 텐데 네. 그러면은 거기도 아동 학대가 벌어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는 그렇죠. 상태고 거기에 대한 네. 대책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해외에서도 이런 1대1의 양육 지원 서비스를 가장 부모들이 선호하고 있고요. 네. 아주 오래된 얘기이긴 하지만 외국의 보육 돌보미가 다른 국가에 가서 일하는 경우도 많아서 어떤 경우는 아이가 사망한 사건도 있기도 하고 예. 그게 이제 국가 간의 분쟁까지 이루어진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는 좀 어렵고요. 네. 항상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은 14개월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가 언어도 되고 의사소통도 되고 굉장히 많은 발달의 역량을 지니고 있는데 네. 심지어 아이 돌봄이라고 하는 저런 분들조차도 저런 영아와 의사소통하는 방식에 대한 훈련이 조금 덜 돼 있고 네. 영아에 대한 발달 특성 이해가 부족하지 않았나 네. 싶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조금 더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네. 앞서서 교수님께서도 지금 보완돼야 될 부분을 좀 언급을 주셨는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 아이돌봄 서비스 여기 또 돌보미 채용 과정에서 좀 보완돼야 되고 수정돼야 될 사항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론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네. 돌봄 서비스에 지원하는 분들의 자격을 엄격하게 심사를 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할 텐데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살 때 지원하면 5살 때 온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예.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가 좀 의문이 드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채용 단계에서 제대로 거르지 못했다면 그 이후 단계에서라도 어떻게든 이 아이 돌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사후 모니터링이라도 좀 꼼꼼히 해야 될 텐데 네네. 이번에 이 문제가 됐던 이 사건의 이 부모님들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분들이 글을 올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집에 정부에서 그럼 최소한 몇 개월 동안이라도 CCTV를 정부에 설치를 해주면 그러면 아무래도 이런 일들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예.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돌봄이가 왔는데 내가 CCTV를 만약에 보는 앞에 설치를 하면 네. 나를 못 믿는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그렇죠. 불쾌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부분을 좀 의무화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도 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그건 또 예산 문제나 이런 것들도 있어서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명확하게 답을 내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관련 법령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변호사님. 양자 간의 계약서를 지금 체결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양자의 동의와 합의가 있으면 CCTV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렇게 1대1의 보육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모가 만약에 아이의 안전에 의심을 갖고 있거나 혹은 이 또 돌보미 입장에서는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안전한 것을 확인받고 싶거나 그럴 수도 그러면은 있죠. 합의에 의해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합의해서 가능하긴 한데 합의할 때 이 돌보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흔쾌하게 합의를 하고 동의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예. 것처럼. 감시나 이런 느낌 네, 그런 느낌도 좀 있고 거기다가
또 CCTV를 설치한 비용 문제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그렇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양 당사자가 합의하고 계약을 그렇게 한다면 뭐 당연히 뭐 본 앞에 CCTV 설치할 수 있겠지만 그게 현실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좀 지금 녹록지 않다고 그리고 또 생각하는 게 이제 하나의 부모님들의 CCTV의 설치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요. 항상 지금 어린이집도 CCTV를 설치하고 있지 예. 않습니까? 근데 사각지대 문제가 늘 발생을 하고 그렇죠. 있고요. 이게 예.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어린 영유아라고 해서 이 아이들에 대한 인권을 잘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이 아이들의 사실은 성장하는 과정이 녹화가 되는 거란 말이죠. 네. 그 부분에 대한 그리고 신체를 뭐 기저귀를 갈거나 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신체의 노출 부분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녹화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신중함도 또 우리가 고민을 같이 해야 돼서 결국은 이것은 사람의 문제거든요. 사람이 예. 어떻게 아이를 인식하고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안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과 그리고 전문적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어떤 방식들을 좀 도입해야 되고요. 네.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업무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지원 시스템 그리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개선들. 외국의 예를 좀 잠깐 말씀드리면 이들이 하고 있는 업무를 늘 날마다 보고하게 돼 있고요. 그 네. 업무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계를 조금 더 평가를 꼼꼼하게 누가 하나요? 그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관에서 하죠. 위탁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 허점이 있는지를 이번 기회에 좀 살펴보고 꼼꼼하게 서비스 지원 과정을 챙겨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사실 뭐 학대를 당하고 또 폭력을 당했던 그 아이와 또 그 부모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는 뭐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네. 정도일 것 같은데요. 그럴 때일수록 법적 처리가 좀 궁금합니다.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지가 궁금한데 변호사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실 이 아동학대 그 방지 처벌하는 특례법에 보면 네. 관련해서 이제 규정들이 있습니다만 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돌보미 같은 게 입건이 됐는데 아직 피의자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뭐 현재 뭐 이 돌보미를 뭐 구속한다거나 이런 얘기들 전혀 나오지 않죠. 네. 이 정도 사안이면 불구속 사안입니다. 실제로 이 예. 법적으로 판단하면 그리고 나서 또 여기서 이제 법적으로 판단을 받아서 제가 보기에 실형에 선고될 가능성도 아직까지 그렇게 높아 보이지도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입는 정신적 충격, 아이가 입는 피해를 감안하면 처벌이 너무 약하죠. 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물론 우리나라가 요즘에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좀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긴 합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폭행이나 뭐 이런 협박이나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네. 어른과 아이에 대해서 형량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아이에 대해서는 아이에 대한 폭행은 아이들은 사실 저항할 수도 없고 방어할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학대나 아이에 대한 폭행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 훨씬 더 중하게 처벌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런 정도로 입법이 돼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 이번에 또 아이돌봄 지원법 관련해서 보면 아이에게 폭행이나 뭐 그래서 상해를 가하는 네. 경우에 그런 경우 1년 정도의 자격정지에만 처하는 거고요. 자격정지요? 네, 처벌과 별개로 처벌은 하고 처벌은 하고. 근데 이제 그게 금고 이하 이제 벌금이나 이런 거 나오는 경우 1년 자격정지가 되는 거고 네. 거기서 이제 금고 이상의 형 그러니까 이제 징역이나 네, 뭐 징역이나 이런, 네.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가 되면 자격이 취소되는 정도로만 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법적 절차는 변호사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저 영상을 보고서 네. 저거를 아동 학대로 볼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정의 문제가 네. 굉장히 민감하게 범죄의 여부를 형성하는 데 네. 작용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동과 관련된 지금 변호사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아동 학대에 관련된 범죄의 형량들이 굉장히 낮아서 네. 특례법까지 지정을 해서 가중처벌하도록까지 되어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아동과 관련된 어른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낮은 수준의 처벌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나 지금, 저런 이 아동 학대 여부가 사실 이번에 수사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 정도면 아동 학대로 볼 수 있는지 예. 없는지. 네. 근데 일단은 경찰은 아동 관련 전문기관과 이 CCTV를 전체적으로 다 모니터링하고 꼼꼼하게 보고 이건 아동 학대에 해당한다고 일단은 그렇게 판단을 한 거고 이제 네. 법적으로 가면 또 얘기가 좀 달라질 수 글쎄요. 있겠습니다만 예, 부모들이 판단을 제기하는 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그렇습니다. 있다 이렇게는 하고 그래서 지금 있더라고요. 입건한 상황인 겁니다. 뭐 어찌됐든 이번 사건도 그렇고 지금 뭐 정부에서는 여러 아동 폭력, 아동 학대 근절 대책을 내놓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법의 테두리 밖에 벗어난 그 사각지대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좀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를테면 아동 보육 돌보미법과 예. 관련된 부분에서는요. 네. 이를테면 저런 상황들이 어린이집 상황에서 발생이 됐다라고 해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저게 아동 학대 여부로 판정이 되면요. 보육교사는 평생 그 직종에 10년가량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벌의 양형도 관련 법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저런 양육 행위가 아마
글쎄 이런 말씀을 미리 드리기는 그렇겠지만 이거는 훈육의 한 방법이다 이런 식으로 또 설명하고 항변할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항상 아동 학대인가 아닌가를 판정하기 할 때는 이게 학대에 해당하는 건지 자녀를 양육하는 훈육의 방식인지 네. 훈육 기술인지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볼 때 저건 엄연하게 아동 학대라고 볼 수 네.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번 영상을 보면서 좀 그래도 다행이라고 여겼던 거는 CCTV가 있어서 우리가 이거를 볼 수 있었다는 거거든요. 사실 만약에 CCTV가 없었으면 모르고 계속 됐을 수도 있겠다는 그렇죠, 좀 예. 걱정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각지대는 사실 CCTV가 피할 수 없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뭐 CCTV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게 과연 CCTV로만 해결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 영상을 보면서 저는 이제 아이하고 돌보미를 하신 분이 50대라고 저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연령에 따라서 꼭 우리가 그렇게 구분하는 거는 안 되지만 네. 저희가 어린 시절에 많은 부분 아이들은 맞고 자란다, 자라야 한다 이런 생각을 그쵸. 저희 했던 어릴 때는 시절이 그게 있었습니다. 있었죠. 네네. 아동 학대에 대한 민감성이 굉장히 저조했던 우리 네. 사회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양육할 때 저런 방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도 안 되지만 그런 항변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서 네. 결국은 저 문제는 아동을 양육할 때 어떠한 양육 기술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지 아이들과 아무리 어린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어떤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아주 고도의 전문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참 원론적인 얘기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아동 학대, 아동 폭력 근절시키기 위한 대책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론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예. 현실적으로 참 쉽지 않다는 그렇죠. 게 문제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지금 돌보미가 이 부모에게 사과 편지를 보냈어요. 네, 사과 편지를 보냈는데 사과 편지 내용을 보면 사과가 아닙니다. 그래요. 그 내용이 뭐냐면 나는 당신들과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근데 이런 일이 알려져서 내 6년 경력이 끝장났다. 이런 내용이에요. 뭔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예. 것처럼 나는 인식을 그냥 못하는 이건 거죠. 그냥 훈육인데 네. 이게 무슨 아동학대냐라고 지금도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런 일에 투입이 되는 아이돌 서비스에 투입되는 이 돌보미 분들도 인식의 전환이 확실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훈육이 어디까지고 그리고 어느 순간지 정도가 되면 학대고라는 부분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지 않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니까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이제 인식의 전환이 가장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네.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강하게 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에서 학대 문제 되면 어린이집 문 닫아야 돼요 요즘에. 예. 근데 네. 뭐 일단 1년 이내에 뭐 저기 잠깐 쉬게 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폐쇄까지도 네, 한단 그리고 말이죠 요즘에. 교육기사는 근데 아이돌 홈 서비스 같은 경우 아까 기껏해야 1년 자격 정지 네. 정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정부에서 사실 요즘에 저출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그렇죠, 상황인데 예. 이런 영상 보면 아이 낳을 생각 있다가도 사라진다는 얘기를 무서워요.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아이를 낳아 잘 기를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 정부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저희가 무슨 얘기를 많이 하는 것보다 네. 더 많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정말 꼼꼼하게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지에 대해서 좀 더 촘촘한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 아쉬운 대목은요. 저들도 1년에 한 번씩 보수 교육을 받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 보수 교육을 할 때 아동 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워낙 지대하고 민감한 사회로 진입하다 보니까요. 저런 정도의 양육 행위는 아동 학대라고 다 강의를 했을 겁니다. 네. 근데 그런 정보가 본인의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건 굉장히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백성문 변호사 황옥경 교수였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